네, 안녕하세요. 김겸입니다. 오늘도 먼저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국내 지수 차트와 환율 차트, 그리고 국제유가 차트까지 살펴보고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저평가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 오전장의 양시장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의 상승과 국제유가의 급락 소식에 오늘 국내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 하루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이미 이렇게 하락 돌파를 하면서 하락 조정 구간이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하락 조정의 첫 번째 지지대는 이 지난 파동의 고점인 2535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선방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는 아직 상승 추세선 위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승 추세선에서 위로 이렇게 조금 이격을 벌렸기 때문에 다시 수렴을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5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도 현재 지지대에서 수렴을 한 상태여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아 수출에 대한 원유 가격을 내리면서 어젯밤 국제유가가 이렇게 깜짝 4% 이상 급락을 했죠.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국제유가가 다시 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자극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부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 안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입니다. SK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SK는 2021년 1월에 36만 500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3년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는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을 하면서 이 저항선 아래에서 이렇게 줄곧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죠. 그런데 지난달인 12월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드디어 상승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3년간의 길었던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 들어와서는 이 저항선을 뚫어 올린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봉으로도 보면 이렇게 저항선 아래에서 주가가 하락을 쭉 이어오다가 이 시점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던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는 확실히 추세가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최근 들어와서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위로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를 마치고 다시 상승 추세 쪽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적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SK는 22년도에 높은 실적을 냈다가 다시 작년에는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3년도에 실적이 꺾였던 부분이 주가에는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보면 업계에서는 올해에는 실적이 다시 성장세로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원에서 올해는 7조 8천억 원으로 4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대로 실적이 성장하게 될 경우에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6배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SK의 과거 퍼 레인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펄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재 올해 예상 펄 6배는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PBR은 이렇게 보시면 0.5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현재 주가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죠. 부채 비율은 살짝 높아요.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은 160% 정도로 살짝 높은 감은 있는데, 이렇게 높은 흑자를 내는 SK그룹이기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정배율로 넘어오는 상승 파동이 한번 일어났다가 현재는 이 다시 하락 파동으로 넘어가는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조정 구간 후에는 지지를 받고 다시 강한 상승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이 조정 구간을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SK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종목은 NHNKCP입니다. NHNKCP는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종합 결제 기업이에요. 작년에 실적이 아주 살짝 내려가긴 했는데 이런 실적 이슈보다는 워낙 이때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큰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공포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2020년 8월에 고점이었던 43,009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75%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인데,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바닥을 잡는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봉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때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에서 이격을 어마어마하게 벌리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추세가 하락 쪽으로 바뀌면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배열 구조로 진입을 했고, 이때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아래로 크게 이격을 벌리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 하락 추세 선을 이때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하면서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고, 큰 거래량을 실으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봉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거래량을 실으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 파동을 크게 만들었다가 현재는 다시 이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보겠지만 워낙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며, 이렇게 최근 바닥에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22년도 영업이익 442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5% 정도 역성장을 했는데, 5% 정도의 역성장 치고는 주가가 75% 하락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업계의 실적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은 501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1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퍼 1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과거에 퍼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20배 정도는 받아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 10배는 충분히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저렴해진 상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채 비율도 100% 정도로 준수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며 유보율도 10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다시 일봉 차트를 보면 NHNKCP는 이렇게 작년 말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보시면은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형성을 하면서 저항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NHN, KCP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독자님들과 함께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종목은 고스트 스튜디오입니다. 고스트 스튜디오는 원래 미투젠이라는 온라인 캐주얼 카지노 게임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드라마 컨텐츠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고스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면서 기업명을 고스트 스튜디오로 변경 상장을 하였고, 현재는 게임, 웹툰 그리고 드라마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까지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상장한 지는 2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 상장하자마자 바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하는 신호가 포착이 되었죠.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라 판단을 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아직은 주가가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현재는 추세 반전의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동 평균선도 골든 크로스를 이런 식으로 내면서 정배열 구조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이 주황색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 보라색 120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정배열 구조로 진입을 했고, 이렇게 큰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들었다가 다시 하락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먼저 볼게요. 고스트 스튜디오는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수준의 소형주이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해보면 최근 4분기 순이익을 합산하면 265억 원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올리고 있죠. 이를 현재 시가총액인 1,522억 원과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수익 비율 퍼는 약 5.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가수익 비율인데, 이렇게 과거에 기업이 받아왔던 퍼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그래도 8배 정도 수준은 나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퍼 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주가는 절대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렴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적으로 이렇게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오던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드디어 상승 돌파를 했다는 점과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저렴한 수준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기에 오늘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잠깐 다시 보면 이렇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 파동 구간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하락 파동은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부터는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로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을 한 번 더 만든 다음에 추세선을 돌파를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큰 추세는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한번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현재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시장이 오늘 장중에 음봉으로 반전이 되는 흐름이 나와서 이번 주 남은 시장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살짝 걱정이 되고는 있는데, 이런 걱정을 뒤로 하고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